안녕하세요. 식생활관리학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고 또 코로나가 조금 주춤한 것 같더니 다시 또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은 항상 모든 것에서 영순이니까 꼭 건강 챙기고 사람들 밀집한 데 갈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러분 사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식단을 작성할 때에 작성하는 방법에서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 작성이라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식사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로 대표적인 이제 상용식품을 중심으로 한 번 섭취하는 일회 분량과 연령별로 각각의 식품군에서 섭취해야 되는 권장 횟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었고, 물론 이제 식단 작성을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구성되어진 식사 구성안이나 식품 교환표 또는 식단 작성을 위한 그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하면은 되긴 하겠지만, 오늘 아마 웹사이트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양적으로 만족할 만한 어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메뉴를 식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양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걸 잘 선택하기 위해서 식품 교환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에서는 식단 어떤 과정이라면은 하루 동안의 그 에너지 필요량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식품군별로 일일 권장 섭취 횟수를 또 결정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권장 섭취 횟수를 새끼니와 간식으로 배분을 하고, 음식 종류나 식재료 분량 결정을 하고 식단표를 작성을 하고, 식단 평가를 해서 다시 거기에서 적합하다, 아주 훌륭하게 잘 되었다,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분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피드백을 해서 또다시 하루 동안의 에너지 섭취량을 산출하고 하는 것들이 그림 5-1에 식사 구성안을 활용했는 어떤 식단 작성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을 작성할 때는 구성원 1일 에너지 필요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또 식품군별로 권장 섭취 횟수를 결정한 데에서, 그래서 그때 아마도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를 결정할 적에 A타입, B타입을 나누어서, A타입인 경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권장 식사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우유라든가 유제품을 2컵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B타입은 성인의 권장 식사 패턴이기 때문에 우유 1컵을 기준으로 식품군 섭취 횟수를 대분을 한글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군별로 권장 섭취 횟수와 새끼 식사 및 간식을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명과 식재료의 분량을 정함에 있어서 주식과 부식을 나누게 되겠고, 주식과 부식을 나누면서 특히나 이제 주식이 밥인 경우에는 국이라든가 찌개, 전골 같은 재료와 조리법을 달리해서 정할 수 있고, 반찬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와 같은 그런 단백질 식품을 한두 가지 하고, 채소류에서 2-3가지 정도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녹황색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번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또 생걸로 그냥 먹느냐, 아니면은 익혀서 먹는 숙채이냐, 샐러드이냐, 냉채냐, 이러하게 조리법의 변화를 주어서 다양하게 음식 구성을 함으로 해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늘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 여기 지금 5-10부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5-9에 보면은 이제 공유의 주요 식품 해가지고 한 사람이 1회 분량 섭취하는 데 해당하는 횟수라 해가지고 공유 300kcal를 섭취함에 있어서 공유 중에 특히나 흰쌀, 보리, 찹쌀, 옥수수, 쌀밥, 현미, 조, 수수, 기장팥 이런 것들을 공유해 둘 때 1회 먹을 때 분량이 얼마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루에 몇 번 먹더라, 이러한 것들이 표 5-9에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면류를 먹는다든가 떡을 먹는다든가 감자류를 먹는다든가 과자를 먹는다 등등. 물론 과자인 경우에도 비스켓, 스낵, 주로 과자의 종류는 주로 이제 뭐 전분질 식품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공유의 300kcal를 공급받는 대로 이제 기준을 두고 과자를 한 번 먹을 때 30g을 먹는다면 횟수는 0.3회다. 이렇게 하루 세 번으로 세 번 먹는 것을 3회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열량을 계산했는 것이 표 5-9에 나와 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 주요와 같은 이런 단백질 거본 식품인 이제 콩 종류라 이런 단백질 거본 식품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들을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때 분량이나 일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를 쭉 적어 놓은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5-10, 5-11, 12가 몇 개가 쭉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해가지고 2015년도에 작성되는 가장 그리고 최근의 어떤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삭제한 것은 뭐 미꾸라지, 민물, 장어, 넙치, 삼치, 깨는 유지류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바뀌었고, 한번 섭취하는 가식부의 분량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죠? 불가식부라든가 폐기되어지는 양은 빼줘야 되겠다. 닭고기의 뭐 뼈 부분이라든가 뭐 마찬가지죠. 돼지 뭐 갈비를 먹는데 갈비 쪽에 그 뼈 부분 이런 건 다 이제 빼버려야 된다니. 어패류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 100kcal에 해당하는 분량을 1회라고 간주했을 때 해당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를 이제 여기에 그 횟수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때 보면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가 100kcal를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한 사람의 1회 분량이 육류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소고기, 한우, 수입이든지 상관없지만 이제 이렇게 그 육류를 먹는 경우, 특히나 이런 경우는 기름기 부분이 지방 부분이 아니라 살코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에 먹는 분량을 60인데 이게 오리고기까지 60이 되고, 그 다음에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에는 30g입니다. 실제적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에 들은 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단백질의 양도 있지만 여기는 지방의 함유량이 되게 높아서 실제 이 한 번 먹었을 때 내는 열량이 다른 순수한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로우 머티리얼, 생 어떤 원료보다도 열량을 더 많이 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햄,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에 들어있는 햄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은 그 지방 섭취량이 높아가지고 섭취 열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절반으로 나눠놨고,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명태, 동태, 조기, 꽁치, 갈치, 다랑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60g을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g. 바지락, 개굴은 80g. 오징어, 새우, 낙지, 멸치 작은품, 오징어, 새우 작은품은 15g. 뱅어포, 명태, 다랑어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거는 먹는 것들이 양이 좀 되게 다양하게 좀 틀리네, 그죠? 그 다음 달걀은 60g으로 한번 먹는 게 60g인데 60g 먹으면 100kcal를 공급받는다. 그 다음에 달걀 보통 중간 사이즈, 중간 크기나 조금 큰 크기가 60g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대는 아니고 보통은 뭐 55g 정도 되고, 콩 종류는 대두, 완두콩, 강낭콩은 20g이고, 두부는 수분 함유량이 많으니까 80g, 순두부는 200g, 그 다음에 두유는 200g 이렇게 되어집니다. 견과류와 같은 경우에 땅콩, 아몬드, 호두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렇게 해서 0.3회를 한 번 먹을 때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10g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백질을 먹을 때에 단백질 공급을 받을 때에 하루 동안 이제 한 번에 한 사람이 먹는 분량이니까 견과류에서도 결국은 열량도 공급받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요거는 영양성분 분석 같은 걸 또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지방산.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주요 채소류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이에요. 요건 똑같죠. 여기 한 번 섭취하는 가식구 분량이고, 그 다음에 채소류 15kcal에 해당하는 분량을 1회라고 간주했을 때에 15kcal, 그죠? 1회에 해당하는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채소류는 이렇게 한 번씩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먹는 양이 채소류는 파, 양파, 당근, 북고추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러한 여기까지는 미나리까지는 보면은 70g을 먹었을 때에 15kcal니까 결국은 파부터 시작해서 쑥주, 고사리, 미나리까지는 단위 g당 내는 열량이 적다는 얘기죠. 여기 비하면은 배추김치, 깍두기, 단무지, 열무, 곰치, 콩깍지, 찌개를 40g을 먹었을 때 이런데 결국은 여기는 배추김치를 먹을 때 깍두기, 단무지 이렇게 식품으로 먹었을 때에 배추가 아니니까 여기 들어간 양념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오는 열량을 계산을 했을 겁니다. 40g 먹었는데 이런데 70g 먹어도 15kcal라면은 요거는 요 자체의 식품 자체의 그 되겠고, 콩나물 무침을 하면 또 올라가겠죠. 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 우엉은 40g, 마늘, 생강 10g. 우엉이 왜 그럼 적냐 여기 비해서 보면 우엉 자체에는 이 섬유질 함유량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섬유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그 섬유질은 체내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기 어려운 난소화성 다당류로 이루어졌고 배설되어지기 때문에 소화효소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몸에 들어가서 열량으로 낼 때는 15kcal 밖에 안 된다.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와 같은 경우에는 30g을 먹었을 때에 15를 낸다면은 김은 2g을 먹었는데 15kcal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김이 더 단맛이 있고 단위 g당 내는 열량이 미역이나 다시마보다 높네, 그죠? 버섯 종류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이 30g을 섭취를 할 때에 결국은 15kcal이다. 그래서 이 실제 느타리 버섯 종류는 30g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채소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이 나옵니다. 그다음 과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과일류 주요 식품과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때의 분량과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 이렇게 해서 횟수는 한 번 먹을 때 양이고 삭제를 했는 것은 망고가 되고 바로 요거는 뭐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는 부분들이고 자료는 2015년도에 작성된 자료다고 하고 과일류 50kcal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박, 참외, 딸기는 150g을 먹었을 때에 이렇게 제가 앞쪽에 부분에 조금 설명이 똑같이 했네, 그죠? 수박, 참외, 딸기는 많이 먹었는데 요만큼 나오고 사과, 귤, 배, 바나나, 감, 포도, 복숭아는 100g을 섭취를 했을 때에 50kcal.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건포도, 대추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당질 함유량이 높잖아, 그죠? 과당의 함유량이 높다든가 당도가 높음으로 해서 이게 단위 g당 내는 열량이 수박, 참외, 딸기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박, 참외, 딸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유량도 높고 이 참외는 섬유질 함량도 높고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주스 같은 경우에는 과일 음료로 이제 그 100g을 섭취를 했을 때 50kcal를 얘들아 결국은 사과, 귤, 배, 바나나, 밤, 포도, 복숭아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인 경우 A 타입, B 타입이가 A 타입인 경우 식단 작성할 때에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경우 우유와 유제품을 하루에 2번을 먹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인인 경우에는 B 타입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일단 이거 먼저 본다면은 우유 유제품류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 및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 이렇게 해서 우유 유제품은 125kcal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유로는 우유 한 컵 200g, 시중에 파는 CU 먹는 게 우리 200, 예전에 240g이었는데
지금 200으로 바뀐 지가 한 1, 20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미국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일본 기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유제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거 섭취하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우유에 이제 이렇게 크기도 이제 바꾸 이제 이렇게 표준화 시켜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제품은 치즈, 그다음 호상 요구르트, 액상 요구르트, 이게 마시는 거, 이건 떠먹는 거, 그죠?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1회 분량이 150g, 호상은 100g, 아이스크림 100, 치즈 20 이렇게 해서 치즈를 뭐 0.3회 정도 먹었을 때에 이렇게 125가 나온다. 치즈는 단백질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킨 거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치즈엔 또 유지방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양을 먹어도 열량 내는 것이 많고, 또 이거는 또 뭐라 그럴까요? 수분 함유량이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고형화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농축되어져 있다고 본다면은 단위그램당 내는 열량이 더 높고, 아이스크림은 이 자체의 당도 때문에 그럴 것이고, 액상인 경우에는 더 많이 먹고 수분 함유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해 있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유, 유제품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 및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제가 5-15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것도 나올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5-14에는 유지나 당류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 및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유지, 당류는 45kcal를 이제 보통 한 번 먹을 때 공급받는데, 이 유지류는 참기름, 콩기름, 커피프림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경화되어 있는 기름 좀 상온에서 고쳐야 되는 그런 패트 형식이 되기 때문에 커피프림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기름, 유채씨, 기름채 종류, 흰깨, 들깨, 버터, 포도씨, 마요네즈, 커피 믹스인데,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거는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커피 프림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당류도 들어있겠고, 그죠? 이게 이제 12g 정도를 먹었을 때 45칼로리가. 근데 커피 믹스 아마 한 포의 분량이 12g인가 그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12g이라면 이게 하나를 먹었을 때 유지 당류를 섭취하는 한 번 먹는 분량에 한 번 먹을 때에 해당되는 분량이면서 내는 열량이 만큼 높네, 그죠? 그 다음에 포도씨라든가 마요네즈, 이거는 이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유지의 형태로서 5g을 먹었을 때에 45kcal 먹는데, 사실 들깨라든가 흰깨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껍질이 있어서 실제 유지 당류류가 섭취되는 데는 조금 어떤 난소화성 섬유질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흡수는 조금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내는 열량은 이러하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는 들깨, 참깨와 같은 흰깨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섬유질들이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 유지류 1회 먹을 때 분량은 5g이고 5g이 내는 열량은 45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단을 작성할 때에 이 열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한 건 옥수수 기름, 당밀, 시럽, 사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앞부분하고 똑같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단표를 작성을 이렇게 한다면은 음식의 명과 또 분량이 결정되면은 이제 식단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식단표를 작성하는 식단표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음식명만을 적는 경우가 있겠고, 또 음식별로 식재료와 분량을 적는 방법, 음식별로 재료, 분량, 영양, 소량까지 상세하게 적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15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밥이라든가 국, 반찬류 순서로 적고, 반찬류는 고기류, 생선류, 달걀류, 콩종류, 채소류 순서로 적고, 김치는 맨 마지막에 적는다. 그 다음에 이상의 과정을 거쳐 식단표가 완성되면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에 대한 것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합니다. 여기 5-15에 2000A 타입의 기준을 할 때의 식사 기록지 및 권장 식사 패턴 계획서 전문가용입니다. 그러면은 요 2000A라는 거, 제가 A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우유라든가 유제품을 두 번 먹게끔 작성하는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의 경우에는 A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식사 구분할 때에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이때 음식명만을 적는 경우, 만약에 흰 쌀밥이다. 또 아니면 뭐 아침에 흰 쌀밥, 된장국, 생선구이, 그 다음에 뭡니까? 숙주나물 무침 이렇게 음식명만을 적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공유가 이제 3단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3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고기 생선은 3.5단위,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여기 2가 있네, 그죠? 여기 2000A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든가,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총 섭취 횟수가 얼마다. 그래서 섭취할 때 주의는 아침은 거르지 말고 매일 섭취를 하고, 우유, 과일, 채소는 매일 1회 이상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및 안전하지 않는 식품의 섭취는 자제를 해라. 그 다음에 식사 원칙은 제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해서 누가 홍길동님의 식사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유를 3단위로 한다면은 3단위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아침에 밥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300kcal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얼마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000B 기준이에요. 2000B 기준은 유유 제품이 요거는 1단이고, 좀 전에 A타입은 2단이었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간식 이렇게 나뉘고, 섭취할 때에 과잉의 지방 섭취는 주의를 해라. A타입 같은 경우에 아침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고,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은 그러지 말라 했고, 우유라든가 과일, 채소는 매일 사실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왜 1회라고 되어 있는지 2회 이상으로 들어가 줬는데, 기준표에는 보면은 요 기준표에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밑에 설명에서 매일 1회 이상 섭취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분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라든가 안전하지 않는 식품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짠 음식은 섭취하지 말고, 성인 특히 이제 노년층과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에 대한 어떤 짠맛에 대한 미래의 감각 둔화로 우리가 짜게 먹으니까 여기 짠맛, 나트륨 섭취 줄이고 싱겁게 먹고 담백한 음식으로, 단이 아니고 담이죠, 미연. 담백한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첨가하는 당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단순당은 적게 먹도록 섭취를 하고, 제때 골고루 알맞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만약 임꺽정님의 식사일기가 이렇게 쭉 공유가 2000A 칼로리 같은 경우 공유가 3단이었어요. 3. 그 다음 고기라든가 생선이 3.5고, 채소류가 여기는 8인데 왜 그때 7이었고 과일이 2고 유제품이 2였기 때문에 각각 여기하고 이렇게 좀 아마도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게 이렇게 수치가 조금 다르다는 거, 식사 구분을 할 때. 또 오늘 이제 식단을 작성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식사 구성을 활용해서 식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5-17에 본다면은 이제 식사 기준이 19에서 64세 남자 하루 식사 권장량 2400kcal를 먹도록 이제 기준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끼 권장 식사량은 한 끼는 800kcal. 그 다음에 본 식사는 800kcal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제공되는 식사는 절대로 남기면은 안 되니까 남김없이 드실 때에 800kcal가 제공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점심의 경우입니다. 점심의 경우고, 섭취할 때는 이제 과잉의 지방 섭취 주의하라, 짠 음식, 첨가당, 이게 B타입에서 이제 아마 섭취 주의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식사 구분을 점심을 하는데, 음식명은 이제 한 끼 권장 섭취 횟수 이렇게 해서 공유는 1단위로 섭취를 하는데, 이제 음식명은 쌀밥, 오이, 냉국, 돼지, 두루치기, 숙주, 만무침, 과일 샐러드, 배추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쌀밥 한 공기에서 여기 중에서 공유는 쌀밥으로부터 쌀 한 공기가 300kcal가 한 번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는
2단위가 가는데 돼지고기 한 접시에다 게맛살 한 접시를 요 각각가 한 접시가 되고 여기서는 200kcal. 채소류로는 이제 그 보면은 여기 돼지고기 두루치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양파가 있을 것이고 맛살 무침에 오이라든가 뭐 양파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아마도 미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미역이 오이 냉국에 아마 미역이 되는 오이 냉국에 오이하고 미역 들어가고 양파 들어갈 수 있겠고 돼지고기 두루치기에도 뭐 양파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숙주 같은 경우에 숙주 맛살 무침에 숙주하고 게맛살이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해서 제공되는 식품의 횟수가 2단위로 들어가면서 30kcal를 섭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2단위 채소 같은 경우에 2단위를 준다면은 여기 보면 2단위 한 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번 공급마다 1인 1회 먹을 때에는 15kcal였어요. 채소류가. 근데 한 끼 권장 섭취 횟수를 2회로 한다면 여기는 30kcal의 열량이 나올 수 있겠죠. 과일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50kcal이기 때문에 1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열량에 따라 가지고 제공되는 식품의 횟수를 더 이제 증가를 시키는 것이 되겠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먹을 때에 공급되는 열량이 100kcal였는데 여기는 지금 200kcal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2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은 지금 여기 보면은 19에서 64세니까 우유 한 컵을 주게 됩니다. 한 컵을 주는 경우에는 1이고 여기서 제공되는 열량이 이제 125kcal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단이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은 좀 전에는 이제 그렇게 식단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식단 작성해 있는 것 중에서 식품교환법을 활용했는 식단을 작성할 때 원래 이 식품교환법을 활용한 식단 작성은 당뇨병 환자 식단 작성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치료식과 일반식 등의 식단에 활용을 하고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를 해서 공유군에서부터 이제 과일군까지 그 다음에 동일한 식품군 내에서 자유롭게 식품을 교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1교환 단위는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식품교환군을 이용해서 식단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필요량을 기준으로 각 식품군별로 권장 교환 단위수를 표 5-19와 같이 정해두었다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5-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품교환법은 최초에는 바로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고안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 이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보면은 에너지 이제 식품 군별 1교환 단위당 당질, 단백질, 지방, 에너지 함량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얘를 어떤 거 식품 교환군을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했는 이제 여기 그 어떤 거 함량에 대한 겁니다. 이 당뇨학회에서 작성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군별로 나눠줬는데 어육류군에서는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특히나 이렇게 뭐 외국 생선인 그 뭐죠? 메로라든가 이런 거는 지방 함유량이 높죠. 그리고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 또 저기 그 오등어라든 꽁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 함유량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횟감으로 먹는 뭐죠? 이렇게 광어라든가 가자미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저지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육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갈비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높은 쪽인데 어떻게나 간에 여기서 단백질 공급량은 8g이지만 지방의 함유량이 2, 5, 8로 해가 이거에 따라서 각각 열량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동그라미 할 걸 그랬다 그죠. 공유는 당질 23g을 섭취하고 공유군에서는 당질 23g 그다음 단백질 2g을 함유해서 에너지가 100kcal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 학회에서 공유군을 만약에 에너지 섭취량을 공유군으로서부터 덜 가져온다면은 뭐 좀 적게 먹는다든가 여기 어떤 거 단위를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단순당 같은 거, 특히 당뇨는 소변에 당이 섞여져 나오는 거니까 단순당이라든가 뭐 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과일군도 여기 보면은 과일 중에서도 포도라든가 뭐 단순 어떤 그 당 지수가 높은 것들은 좀 이렇게 적게 먹어줄 수 있도록 기준을 두겠죠. 일단은 뭐 섭취하는 열량이 50kcal로 기준을 낮춰놨습니다. 채소군 같은 경우 지방, 우유 이렇게 일반 지방, 저지방인데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군은 일교환 단위당 내는 열량이 얼마인가 했을 때 100kcal이다. 의육육군에서 중지방인 경우에 내는 에너지가 얼마냐 했을 때에 75kcal이다. 우유의 일반 우유는 125다. 과일은 50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여러분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첫째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